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한 여인이 상담을 왔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주식을 시작했는데 적지 않은 돈을 잃고 지금은 우울증까지 와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주와 육효를 같이 보니까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사주 원국의 음령 구조와 대운 유년의 흐름, 그리고 육효계가 어떻게 하나의 축으로 맞물려 현실에서 나타나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혼 후 투자 실패로 우울증이 왔다는 표면적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고 왜 그 선택이 반복적으로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이 어떤 구조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의 사주는 경신년, 개미월, 기해일, 신미시입니다. 기토일주가 미월에 태어나고 월지와 시지에 미토가 중첩되어 있어 외형적으로는 토기운이 강한 신왕한 구조처럼 보입니다. 건겁격, 즉 월지의 비견 미토는 희신이지만 대운과 유년에서 기신운이 작용하면 그 성향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의 실제 작용을 보면 중심이 안정된 신왕이 아니라 금상관과 음령 작용이 결합되어 중심을 흔드는 구조입니다. 특히 년주 경신은 상관성이 천간과 지지의 간여지동의 모습으로 동시에 강하게 자리한 형태로, 이 상관은 단순한 표현력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조상궁에서 내려오는 강한 개입력으로 작용합니다. 즉 이 사주는 자신의 의지로 방향을 잡기보다는 외부 기운, 특히 조상적 흐름에 의해 선택과 판단이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년지 신금에 깔린 배신령, 단절령, 형제령은 인간관계의 기본 구조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갈등과 단절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며 신뢰로 시작된 관계가 결국에는 깨지는 흐름이 강합니다. 여기에 음령관법에서 년지 신금의 상문지가 결합되면서 관계는 유지보다 정리와 단절로 귀결되는 힘이 강해집니다. 이혼이라는 사건은 이 구조가 현실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결과이며, 이후에도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 선택은 동일한 패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지와 시지에 중복된 미토는 유산령, 조상령, 신주론재령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령관법의 양인지가 결합되면서 판단의 과열과 집착성이 극대화됩니다. 신주론재령은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여러 흐름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양인지는 과욕과 과신을 동반한 의욕살로 자신의 능력보다 오버하는 행동을 유발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생각은 많아지고 판단은 복잡해지며 한번 선택한 것에 대해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특히 유산령의 영향으로 이미 놓아야 할 것을 계속 붙잡으려는 집착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개입하게 됩니다. 이 사주의 핵심은 일지 해수에 있습니다. 해수는 재성이자 현실 기반이며 배우자 자리인데, 여기에 무연령, 귀문령, 태아령, 원한령이 중첩되어 있고 음령관법에서는 절공지에 위치합니다. 절공지는 소모살의 작용으로 끊어짐, 공허, 소멸, 소모를 의미하는 자리로, 이 위치에 일지가 놓이면 삶의 중심이 약화되고 무엇을 해도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특히 귀물령과 무연령은 외부와의 연결을 약화시키고 내면으로 침잠하는 흐름을 만들며, 태아령과 원한령은 이유 없는 불안과 정서적 침체를 심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현실에서는 우울감, 무기력, 방향 상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형성된 결과입니다. 대운 흐름을 보면 기묘대운 말미에 이혼이 발생하고 이후 무인대운으로 넘어오면서 상황이 더욱 심화됩니다. 대운지지 인목이 일지 해수와 인해합을 이루면서 관살의 기운이 당사자 쪽으로 흡수되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무토 겁재 대운 천간이 겹치면서 재물은 본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인목이 해수와 인해합을 이루어 재성을 목으로 전환시키는 작용이 발생하며, 이는 재물이 본인의 손에 남지 않고 외부로 전환되는 구조를 의미하며 투자 실패나 금전 손실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겁재의 본질이 내 것을 타인이 가져가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기에는 재물을 벌기보다는 잃지 않는 것조차 어려운 흐름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미합 구조를 통해 허자 묘가 유입되는 점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묘목이 들어오면 편관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귀문 작동을 강화하고 년지 신금과의 묘신 원진귀문 관계를 형성합니다. 병오년은 겉으로 보면 화기운이 들어와 보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재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모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5년으로 보면 기토일주에서 순 재성은 절퇴지에 도달합니다. 현재 상황이 재물과는 멀어져 있는 기운입니다. 신금년지 기준으로는 재살이 작용하고
일지 해수 기준으로는 6해살이 작동하면서 재물과 인간관계, 사고성, 흐름이 동시에 불안정해집니다. 즉 외부 환경 자체가 내부 구조의 불안정을 더욱 증폭시키는 시기입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육효계를 뽑게 됩니다. 화풍정에서 3효가 동하여 화수미제로 변하는 궤입니다. 화풍정계는 이미 형성된 구조를 의미하고 미제는 완성되지 못하고 끝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기반은 만들어졌지만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서 무너지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는 이 여인의 삶이 흐름과 일치합니다. 초효를 보면 축토자손효에 백호가 붙어있고 월에서는 휴하지만 일진의 생을 받고 있습니다. 자손효는 원래 관귀를 제어하고 나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백호가 붙으면 그 안정이 고통과 소모를 동반합니다. 즉 버티기는 하지만 편안하지 않은 상태, 억지로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이 여인의 현재 삶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라는 점과 맞아떨어집니다. 2효, 3효는 관귀 해수이며 공망이고 현무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중심이 되는 자리가 비어있고 스스로 문제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관귀 남편성 공망은 현재 그녀가 이혼을 해서 남편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무는 불안, 의심, 우울, 집착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이 여인의 내면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효, 3효는 월령 임목 부모효와 인해합을 이루면서 관귀의 기운이 부모효로 흡수됩니다. 즉 문제를 행동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분석하며 머릿속에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부모효는 궤상에서 은장되어 있어 기준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은 많아지지만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또한 육합의 성향으로 보면 인간적 결합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 세효가 휴수 상태인지라 적극적인 상황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3효 동효는 유금처제인데 월일에서 휴수 상태입니다. 재물은 존재하지만 실체가 약하고 힘이 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형효 5화로부터 회두국을 맡고 있는 상황이고 이 동효가 세효를 생하려고 하지만 해수 세효가 공망이기 때문에 동효의 생작용이 여의치 않습니다. 즉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계속 재물을 통해 상황을 바꾸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산만 소모되는 현상입니다. 4효는 유금처제효이며 주작이 붙어 있습니다. 주작이 붙어 있어 말, 정보, 소문, 판단 오류로 인해 재물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나타냅니다. 즉 정보에 의존한 판단, 말에 흔들리는 선택이 반복되면서 손실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5효 응효는 미토 자손효이며 구진이 붙어 있고 일진 5화와 합을 이루어 생을 받지만 월에서는 휴 상태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움이나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진의 막힘으로 인해 그것이 실제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붙잡히는 형태로 작용합니다. 즉 도움은 있지만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상효는 사화 형제효이며 등사가 붙어 있고 왕상합니다. 형제효가 왕상하다는 것은 재물 소모와 손실이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는 의미이며 등사는 불안정성과 과잉 반응을 나타냅니다. 즉 감정적으로 흔들리면서 판단이 과열되고 그 결과 손실이 더욱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이 궤를 전체적으로 보면 세효는 부모효로 빨려 들어가 생각만 많아지고 제효는 휴수 상태로 실체가 약하며 형제효는 왕상하여 재물을 계속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자손효는 일부 존재하지만 백호와 구진으로 인해 정상적인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부모효는 은장되어 기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사주와 육효를 통합하면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조상궁에서 시작된 인간관계의 단절 구조가 판단해 혼선과 과욕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재물 붕괴와 정신적 침체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혼, 투자 실패, 우울증은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가 단계적으로 드러난 결과이며 육효는 그 구조가 현재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멈추느냐입니다. 생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돌파하려 하지 말고 먼저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는 확장하면 더 무너지고 멈추고 줄여야 비로소 손실이 멈추는 흐름입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선택은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확실하게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리와 안정이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이 사례는 사주와 육효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주는 구조를 보여주고 육효는 그 구조가 지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때 우리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과 원인까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회가 아니라 멈춤과 정리, 그리고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사주는 운이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무너지는 구조 속에 들어와 있었고 그 흐름이 지금 현실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엇을 더 하느냐보다 무엇을 멈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돈으로 해결하려는 순간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지금은 버는 시기가 아니라 잃는 것을 멈추는 시기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인생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임사